이거 답지 않았어? 답지 주지 않았어? 채점까지 해주시고요. 참고하고 가셔야 돼요. 아이씨 들고 어떻게 채점하라고? 아니 검사하고. 아니 같이 펴고. 아니 네가 이렇게 들어서 주니까. 저 여기 가서 하시는 거. 너 채점 많이 답지 다 줬건만 다 쓰라. 채점도 안 해오고. 다 했어요. 아니 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봐야겠어. 어디도 안 돼. 얘는 다 쓰지않는데 진짜 진짜 왜 얘는 지적으로 안 돼? 뭐야 뭘 하야 자식아. 저거나고 저거나고 어? 아 진짜 그래. 그래서 그랬었나? 그랬었던 거 같아. 혹시 줄게. 이따가 수업 끝나고 봐. 다잘 외우는 거. 진짜 잘 외우지. 카톡에 채점이 안 써있어요. 내가 안 써놨어. 저기 제좀 많이 써놨어. 뭐가 빠졌니? 문제도 같이 있지? 그러면 테스트를 좀 간단하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지난 이야기를 이어서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들을 시간이 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가봐야겠네. 아 참 그리고 저기 뭐야 내신 시간표 거의 다 됐거든요. 원래 이제 오늘쯤에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려봤자 좀 이제 변수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다가 계속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확정을 일단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 주 월화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주 월화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 선생님 누군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 보면서 요 시간대가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어요. 갑자기 뭘? 믿고 있어요. 아니 다짜고짜 뭘 믿어 갑자기? 예. 예. 그럼 저는 제 알아서 해석할게요. 예, 믿으세요. 바뀌었어요. 뭐가요? 쌤 바뀌었어요. 중등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착한 쌤 바뀌었어요. 착한 쌤. 그러면 나쁜 쌤도 있다는 뜻인 거죠 지금 그 아니 말은? 그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다. 착한 쌤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네가 이제 약간 말의 뉘앙스가 난 착한 사람이랑 하고 싶은데 저렇게 나쁜 놈이랑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저기 발산중 2학년이랑 덕이중 2학년이 뭐 시험을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예. 근데 그게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발산중은 이제 시험을 본다. 학살정에는 안 본다고 써 있는데 또 학교에서 본다. 막 이제 막 그런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생의 변수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좀 조정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려봤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이 좀 되면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는 일단 월수금의 중등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겁나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스위치 파트인데 앞부분 여기 위에 있던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뭐냐 암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좀 건너뛰고 넘버 오브 같은 경우는 제가 외우는 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얼라도브 생각하라 했어요. 얼라도브.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고 복수동사고 많은이다. 자, 더 넘버가 되면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는 뜻이 돼서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문제 부분을 좀 바로 볼게요. 1번에 피직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학과명이죠. 그래서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된다는 거. 두 번째 $10 금액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단수 취급한다. 언어버로는 어떻게 한다? 뒤에 복수명사 나오니까 friends고 여기가 주어니까 복수 취급 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the number 같은 경우도 역시나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the number가 주어입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 해석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5번 helping 동명사가 주어져? 동명사는 언제나 단수 취급 both는 복수 취급 그 다음에 여기 7번 왼절 요 덩어리가 주어예요. 요 안쪽을 살펴보면은 지금 when이라는 의문사 나오고 these buildings 주어 그 다음에 뭘 build 동사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접속사 할 때 배웠던 간접 의문문 파트죠.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파트를 봐야겠네요. 유닛 2인데요. 목표를 좀 한번 정해볼까요? 목표? 유닛 2, 3까지는 다 하고 싶거든요. 유닛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분사분문 했었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었나? 분사분문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닛 2에 나와 있는 이제 동명사 파트 그리고 이제 유닛 3에 나와 있는 분사 또는 분사 동사 파트 여기까지. 오늘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만약 끝나면 이제 지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해드릴게요. 만약에 안 끝나면 어쩔 수 없죠. 뭐. 안 끝나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는데. 뭘 안 돼?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아마 3월 27일쯤부터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이 며칠이냐 10일이니까 다음 주, 다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27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업이 이제 몇 번 남았냐면 정규 수업이 오늘 제외하고 다음 주 3번, 그 다음 주 3번 이렇게 남았어요. 총 6번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내신 대비 들어간다 하면 그러면은 6번 내로 과연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인가? 네.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된다면요 참 애석하게도 영영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 하면은 보통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쭉 가거든요. 일단 한 학기 동안 이제 당연히 못 듣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이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아마 내신반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내신 수업을 하진 않겠죠. 내신 수업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 텀이 2주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내신 들어가기 전 특강을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간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까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규반이 또 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의 시험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이 바뀔 수도 있고 담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여름방학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똑같이 담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반 승만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우리 멤버가 온전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향후 2주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파트 자체가 자 복습 좀 해보자 간단하게. 이번 파트가 저를 구로 바꾼다가 일단 기본 컨셉이에요. 저를 구로 바꾼다. 여기서 구라는 형태는 준동사 형태였습니다. 준동사.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준동사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녀석의 종류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정사,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동명사, 마지막 세 번째도 분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뭐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사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동사 자리에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영작하는 거니까 어느 자리에 쓰느냐가 중요하잖아. 다시 한번 부동사 원형, 동사의 ing나 pp 얘네들은 뭐다? 동사 자리에 쓰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정사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부정사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으로서 해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품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문법 시간에 이 준동사 파트를 배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파트는요. 지난 시간에 부정사까지 다 했었으니까 오늘은 동명사와 분사. 일단 지금 첫 번째 유닛 2가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빈 페이지 좀 띄우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문법 시간에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 자리, 해석 요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동명사의 이제 품사가 무엇이냐? 이름에 써있다시피 동명사라는 건요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런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니까 당연히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겠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품사 자리 해석만 쓴 거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명사는 당연히. 동명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징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 네 번째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형태. 형태와 이 해석을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형태와 해석.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요게 바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방금 전에 썼다시피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을 건너뛰어서 이번엔 부정형을 한번 볼게요. 부정형을 쓸 때는 단순하게 앞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 ing가 되면 요게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부정형은 당연히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ing 형태를 수동태랑 한번 섞어볼게요. 수동태. 잘 봐봐. 수동태는 이렇게 생겼죠. 비동사의 pp. 그렇죠? 근데 이거를 ing랑 섞을 거야. 동명사. 자, 이렇게 섞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빙 pp라는 형태가 돼요. 빙 pp. 되니? 그래서 빙에다가 pp가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수동형. 자, 기본적으로 ing는 뭔가를 하는 건데 수동이면은 되는 거가 되겠죠. 뭔가를 당하는 거. 됐죠? 그래서 뭐뭐 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이번에는 뭐랑 섞어볼 거냐면요. 완료라는 녀석과 섞어볼 겁니다. have pp랑 섞어볼 거예요. have pp. 자, 근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거 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시제 파트를 우리가 안 했었으니까. 자, 여러분 have pp라는 형태는 보통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have pp는요 사실은요 의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등부에서 특히 이제 문법책에서 배울 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러면서 보통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해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의 의미로서 뭔가를 해왔다라는 해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준보다 먼저 뭔가를 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뭔가를 했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have pp 해석은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ing랑 섞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having pp라는 형태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having pp. 그러면 이제 얘는 완료형이 되는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완료형은 해석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뭐 해왔다니까 뭐뭐 해온 것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뭔가를 했었다니까 뭔가를 했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했던 것. 네? 뭐뭐 했던 것.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명사의 여러 가지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해서 수동형이나 완료형까지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명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쓰면 끝입니다. 자, 5번 특징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단수 취급. 이거는 우리 지난 어법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때 우리 스위치 파트 배웠잖아. 그때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한다. 그때 명사구의 가장 대표되는 녀석이 바로 이 동명사죠, 동명사. 그래서 단수 취급된다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좀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부정사 있죠, 부정사, 투부정사. 잘 생각해봐. 이건 쓰지 마세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제 동명사도 이제 명사로 쓰이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럼 이제 이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가 이제 똑같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그 의미까지 이제 사실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잘 봐봐. 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니까 얘도 주, 목, 보 자리에 쓰겠죠. 똑같이. 얘도 명사니까 주, 목, 보 자리에 쓸 건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죠. 그렇죠?
그럼 요 녀석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간 요 명사 자리에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도 명사니까 쓸 수 있고 동명사도 명사니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투부정사는 여기에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못 씁니다.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용 가능하다. 방금 말했다시피 투동사원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n이 나왔는데 투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어. 이건 땡이라는 거야. in 나오고 뒤에 ing 나왔어.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가장 기본만 설명드렸어요. 가장 기본만. 자, 그러면 책에는 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 어떤 녀석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녀석이 있다면 그 중요한 녀석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왼쪽 다 지워도 돼요? 여기 다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설명은 다 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절을 동명사로 바꾸는 건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나? 괜찮나? 잘 보여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확대할까? 이 정도.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자, 가볼게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대절을 동명사로 바꾸는 건데 지난번에는 대절을 투부정사로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절을 동명사로 쓴대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사.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동사, remember, admit, deny, suggest 이런 동사를 쓸 때는 주로 ing형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remember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remember는 to도 되고 ing도 돼요. to도 되고 ing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잘 봐봐. 여기서 remember는 동사 현재형이거든요. 근데 대절을 보면은 corrected라고 해서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건 지금 기억하는 건데 기억하는 내용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remember에다가 ing형을 써요. ing형. 만약에 여기가 will을 썼다고 해볼까요? will의 시제 I will correct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to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to랑 ing의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냐면 to는 기본적으로 미래적 어감을 갖고 있는데 ing는 과거적 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ing형 correcting이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의미상 주어 얘기도 했었거든요. 의미상 주어.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I고요. 여기 대절에 있는 주어도 I죠. 똑같네요? 그러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I를 어떻게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쓰실 필요가 없는 거야. 자, 2번도 보시면은 여기에 she, 여기에 she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사, ing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pai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insist라는 단어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목적어를 쓸 때 지금 대절이 나왔잖아요. 위에 거는요. 근데 이렇게 ing형을 쓸 때는 그냥 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on을 붙여줘요. on, insisted on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래야 의미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대절인데 주어 동사 ing 얘는 그냥 ing를 썼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다. 그 애들이 바로 이런 예시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동명사로 바꾸는 거, 요 아래 있는 것들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그 원리는 전에 말했다시피 절을 구로 바꾼다, 구를 절로 바꾼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원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참 애석하게도요 대부분은 좀 그냥 암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1번 한번 볼게요. as soon as라고 나왔는데 as soon as가 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항상 절의 형태를 주어 동사 나와 있는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이 주어를 잘 신경 써야 돼요. 주어를요. 자, 주어가 똑같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she를 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on의 ing라는 형태예요. on hear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듣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가 깨어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이 before, after도 똑같은데 before는요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before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의미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똑같이 before 하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요. 어떻게? I, something, go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되니? 쉽죠? 3번도 똑같습니다. 3번도 여기에 she가 있고요. 여기에도 she가 있습니다. 주어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after 써주고 주어 똑같으니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studies를 어떻게? studying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볼게요. 아래 이거 좀 지우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because 하고 he 하고 나왔는데 자, 역시나 주어 먼저 신경 써볼까? 여기에 나와 있는 he랑 여기에 있는 더보이는 동일인 물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주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턱들을 ing 형태인 talking으로 바꾸긴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because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 잠깐 봐봐. 위에서 봤던 2번과 3번의 before, after는 얘네 자체가 전치사였단 말이에요. before, after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 그래서 after 뒤에 study ing 형태를 쓴 거야. 전치사 뒤에 ing. 근데 문제는 뭐냐면 because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because를 전치사 버전으로 바꿔줘야 돼. 전치사 버전. 그러면 전치사 버전이 뭐냐면 because에다가 of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because of. 이게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because of, of가 있으니까 뒤에 분명사인 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번 한번 볼까? 자, 5번 같은 경우는 She did not stay at home, but went for a walk 이렇게 나오네요. 아,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but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에는 이제 but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she went for a walk라고 여기에 she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she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면 그녀가 집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went for a walk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 집에 머무르지 않고 산책하러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사용하라는 표현이 instead of ing라는 표현이 나왔죠. instead of는 뭐뭐 하는 것 대신에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 것 대신에. 그러면은 집에 머무르는 것 대신에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instead of 그 다음에 staying at home 이렇게 쓰면은 완성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 대신에 그녀가 산책하러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He studies hard so that he could become a doctor.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so that이 붙어 있으면 하기 위해서가 사실 투부정사를 이제 써도 되는데 여기선 투부정사를 쓰지 말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냥 for 쓰면 됩니다. for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런데 역시나 주어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제가 날려버리라고 했었죠. 그럼 요 동사 요 녀석을 어떻게 ing형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become이면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4번에도 답을 보면은요 여기 for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for ing 뭐만 이유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because of로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because of로 써도 되고 for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덩어리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구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즉 접속사를 전부 다 전치사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사절을 동명사로 바꾼다
또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를 전치사로 좀 바꾼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형용사 플러스 대절이라고 나왔는데 형용사 전치사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대부분 이제 수거 표현에 가까운데 여기서 be proud 하고 that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be proud of라고 해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she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어떻게? 동명사로 써야겠죠. 왜냐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야 되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동명사인 being이라는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being. 자, 그 다음에 disappoint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disappoint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at을 많이 써요. 뭐뭐에 실망하다. 그래서 여기서 at을 쓰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ing 형태인 losing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뭐뭐에 실망한다라고 할 때 at을 쓰기도 하지만 about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딴 걸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쓰시더라도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m sorry that I don't recognize you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 I'm sorry는 보통 I'm sorry for가 한 세트예요. I'm sorry for. 그래서 I'm sorry가 뭐야? 미안하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미안한 거냐? 또는 뭐가 유감인 거냐? 이제 뭐뭐 해서 유감스럽다 또는 뭐뭐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이 for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아까 위에서 because of 대신에 for를 썼잖아. 그렇죠? 왜냐면 for가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for 전치사 쓰고 ing를 쓸 건데요. 주어는 똑같네요. 주어 똑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요 놈을 ing형을 쓸 겁니다. 일단 써볼게요. recognize는요. 자, recognize까지 썼는데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don't잖아. don't. 부정문이죠. 그럼 어떻게? 여기도 부정형. 아까 전에 제가 써드렸었죠. 여기다가 부정형. 그래서 not recognizing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that을 전부 다 이제 전치사의 명사 형태로 바꾼 형태였다. 그럼 여기서 전치사를 쓰는 거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에 대한 좀 암기예요. 물론 이거를 굳이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는 있어요. 왜 하필이면 over를 쓰느냐? 왜 하필이면 at을 쓰고? 왜 하필이면 by를 쓰고? 이게 차이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헷갈릴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격의 대절인데 요거는 또 설명이 필요하네요. 근데 진짜 이 책 제작자 진짜 말이 안 돼요. 자, 잠깐만 볼게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기 5번인가 이거 번호가 뭐예요? 5번이에요? 이거 4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동격이라 나왔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동격이 뭐예요? 동격. 동격이 뭘까? 동격. 같은 뭐? 같은 거? 같은 거. 오케이. 같은 거는 맞아요. 그럼 2차 질문. 뭐가요? 뭐가 같은데? 위치가 똑같다? 위치가 똑같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리? 자리나 위치나 똑같은 말 아닌가? 아니, 자리나 위치나 똑같지. 뭐가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 she가 주어고 여기서 she가 주어니까 얘를 동격이라고 부르나 우리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격이 뭘까? 동격.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동격이란 게 뭐냐면요. 동격의 개념은 어떤 명사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명사와 명사가 똑같은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동격의 해석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말로 해석할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동격의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해요. 즉, 이게 동격의 해석이야. 자,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아주 쉽게. This is my friend Jak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내 친구인 제이크야. 그럼 여기서 내 친구랑 제이크가 어때요? 동일 인물이죠. 이게 뭐야? 동격입니다. 동격.
됐니? 그래서 동격이란 건 뭐야? 명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this랑 my friend도 어때요? 둘이 동일 인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내 친구 제이크야. 1, 2, 3가 뭐야? 다 똑같은 대상. 이게 바로 뭐다? 동격이다. 동격. 됐니?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쓴 예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나오고 뒤에는 우리가 보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만 좀 보자면 이 형식 구조에서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사 보어가 나올 때는 이제 주어와 동격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용사가 나오면요.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서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주어와 보어가 둘이 대상이 똑같다. She is a student. she와 student가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 그녀가 예쁘다라는 식으로 동사처럼 서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어에 대한 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동격이라는 게 뭔지는 설명드렸어요.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냥 명사 아무렇게나 막 쓰면 이제 이걸 동격이라고 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동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동격을 만드는 방법.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동격 만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썼던 예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명사를 쓰고요. 콤마 찍고 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찍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전치사 오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치사 오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브는 해석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콤마가 나왔을 때는 아까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좀 부드럽게 해석한다면요, 뭐뭐 한다는 또는 뭐뭐라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that을 이용하는 거예요. that 주어 동사. 자, 잠깐만 좀 복습, 또 복습. 우리 문법 시간에 좀 오래 전이긴 한데요. 우리 접속사 배운 적이 있어요.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딴 거 나눠서 했었어. 그때 쌤이 접속사 설명할 때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 that, if, whether 요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대시예요. 요 대신. 즉 명사절이야. 명사절. 여러분 다시 한번 동격은 뭐라고요? 명사 둘이 똑같은 게 동격이라고. 명사 둘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사랑 여기 나와 있는 명사랑 뭐야? 둘이 똑같다 이거야. 2번도 뭐야? 요 명사랑 요 명사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3번도 뭐냐면요. 요 명사랑 이 덩어리가 뭐야? 명사라고 이 덩어리가. 그래서 이 덩어리랑 명사가 똑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동격의 개념은 뭐다?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 해석은요 얘랑 똑같이 하면 돼요. 뭐뭐 한다는, 뭐뭐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좀 지우고. 그래요. 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she has high hop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 대절한다는 희망 이렇게 되는 거야. 대절한다는 희망. 그래서 둘이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걸 잠깐 말할게요. 선생님 이거 대절이 얘 꾸며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해석도 비슷하거든요. 해석은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죠? 근데 동격도 뭐뭐 한다는,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결정적 차이점. 여러분 여기서 동격 접속사의 대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근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오겠죠.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뒤를 실제로 보시면요. she 주어 나왔고 will get 동사 나왔고 a gold medal 목적어가 나왔죠.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똑바로 안다고 했지 않나?